2. 하나의 시작, 명상. 이 장에서는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을 좀 더 고상한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사용하는 명상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석 명상으로서 우리 자신의 새로운 관념이나 마음 자세에 익숙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다른 하나는 집중 명상으로 마음을 선택된 대상에 집중시키는 명상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고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낳은 원인과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올 만한 일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강한 힘을 지닌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또다시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을 부정적인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행까지도 끊임없이 지어내는 까닭은 바로 이 악순환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거스르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늙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나 옛 나무의 생명을 먹고 새 나무로 자라나는 가지처럼 신중하게 덕스러운 품행을 수련함으로써 새로운 성향을 길러야 해요. 이것이 명상 수련의 참된 의미요 목적인 것입니다. 본디 괴로움 자체인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성찰하는 것이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이 작은 책도 명상의 한 형태지요. 삶에 대해 굳어있는 자세를 바꾸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불편한 것을 피하려는 마음 상태를 고쳐나가는 과정.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마음의 지배 당하고 그것의 자기 중심적 성향을 쫓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명상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배하고 이끌어 좀 더 덕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낡은 생각과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습성을 키워내는 기술, 그것을 일컬어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 말, 행동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게 되지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명상법을 열심히 수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기술 자체가 불교는 아니에요. 또 불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연주자가 손을 훈련하고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고 언어학자가 귀를, 철학자가 사고력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색다른 면들을 숙지하는 것도 명상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냥 한번 그것들에 관해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단 흥미가 당기면 관련된 주제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를 넓히기 위해 좀 더 차분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해의 폭은 넓어집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참된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고 따져보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명상 수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르셨지요. 오 비구와 현자들이여, 내 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오. 내 말을 비판하고 분석해 보아서 옳다고 이해되거든 그때 받아들이시오. 이 주목할 만한 말씀 한마디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경의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을 기록한 예의 명성에 의존하지 말고 그 내용에 의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더라도 문장 스타일보다 거기에 담긴 중심 주제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중심 주제를 읽을 때에는 그것을 머리로 파악하는 것보다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르마에 대한 학술적 지식보다 그것을 몸으로 익히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존재 깊숙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자비는 단지 하나의 관념으로만 남는다면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고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해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결국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없어요. 실제로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선택된 대상에 익숙해지기. 티벳어로 명상을 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익숙해지기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이 명상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선택된 대상에 익숙해지도록 단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꼭 그 대상이 불상이라든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은 물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 같이 어떤 정신 상태를 선택된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우리는 명상 수련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 안에 양육하지요. 번잡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는데 그럴 경우 호흡의 리드미컬한 움직임도 선택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의 명쾌함이라든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의 특징들도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선택된 대상에 관한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차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성격을 자세히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기르고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내나 관용 같은 덕목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의 평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분위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존경 같은 것들을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함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들, 그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겪게 되어 생기는 분노와 불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증오 같은 것들을 성찰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성찰하는 수련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참을성은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인내심을 기르고 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새 차를 구입해서 맛보는 즐거움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지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비슷한 명상 수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에 스스로 몰입하는 수련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불쾌해졌을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결점을 잘도 성찰하고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렬하게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선택된 대상에 계속 모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명상은 더욱 깊어지지요.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익숙해지는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의 의식을 모으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자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덕스러운 성향을 기르려고 하면 그것의 의식을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집착이나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명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환경이나 특별한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명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운전하거나 산책하면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또는 샤워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집중된 마음 수련을 위해 특정 시간을 쓰고 싶다면 마음이 가장 맑고 명료한 새벽 시간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고요한 장소에 등뼈를 고추 세워 똑바로 자세를 앉아 있으면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덕스러운 습성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의 명상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 명상. 앞에서 말했듯이 주제를 성찰하고 그 본질을 밝혀내는데 두 가지 명상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분석 명상이에요. 이런 명상법에서는 합리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대상, 그것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든 자비심이든 인내심이든 간에 익숙해지지요. 이는 단순히 한 주제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비판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택된 대상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에서 배양해야 할 여러 주제들을 탐색할 경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명상법이에요. 그러나 일단 이와 같은 분석적 방법으로 한 주제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것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한 집중 명상으로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 명상. 두 번째 방법은 집중 명상이에요. 분석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선택된 대상의 마음을 모으는 명상이지요. 예를 들어 자비에 관한 명상을 할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동정심을 키우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분석 명상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가슴에 자비심을 품게 되고 타인을 향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사념에 빠져들지 않고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비심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심이 약해졌다고 느낄 경우에는 집중 명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석 명상으로 남을 향한 동정심과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방법에 숙달되고 나면 바람직한 성품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명상법을 익숙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책 11장에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명상 주제의 의식을 모으는 집중 명상 테크닉을 실험해 볼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명상을 위해 선택된 대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마음으로 그것에 용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명상과 마찬가지로 집중 명상도 그것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명상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명상의 주제로 삼느냐에 달려있지요. 자비를 명상의 주제로 삼아 거기에 마음을 모은다면 그 명상은 값진 것입니다.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좋은 명상이 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명상함으로써 선택된 대상에 단계적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훌륭한 스승들한테 배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읽거나 들은 바를 심사숙고하고 세밀히 성찰하여 우리에게 있는 혼동이나 의심이나 잘못된 생각 따위를 없애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하여 어느 한 대상의 의식을 모을 때 우리 마음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것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미묘한 불교 철학을 명상 주제로 삼아 접근하기에 앞서 쉽고 단순한 문제들의 마음을 모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테면 고통의 해소라든가 존재의 공과 같은 미묘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선택되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줄 모든 방법들이 그 길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파른 낭떠러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웃의 아픔이나 오염된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잊지 않으면서 심오한 명상의 그 더딘 속도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 갈지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